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활법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에게 활법을 문의하고 또 활법을 배운 모든 분들, 또 앞으로 활법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활법 인생 40년이 되면서 활법에 대한 아쉬운 점과 개선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법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을까요? 활법의 역사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스승님도 계시고 또 그분도 어느 누군가에겐 배우셨을 거라는 것, 활법은 예로부터 무술인들에게만 전수되어 왔다는 것,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말살되면서 그 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정도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서양의 카이로프락틱이 우리나라 활법의 시작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퇴계 이황 선생의 활인신방이 활법의 시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활법을 배운 게 1982년이에요. 저의 스승님은 명자, 제자, 옥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현재는 회전무술협회 총재님으로 계시는 분이죠. 스승님에게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스승님의 존함을 밝혀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활법을 알게 해주신, 활법적으로는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1984년에 스승님의 도움으로 강남에서 활법 세미나를 개최했었어요. 스승님 덕분에 세미나는 아주 잘 치러졌고 그 후로 저는 활법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활법을 하면서 많은 활법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많은 활법인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스승님의 대단함을 느꼈고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1984년에 서울에 위치한 활법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40, 50대로 보이는 두 분의 원장님이 계셨고요. 그들은 제가 활법을 배웠다고 하니 약간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더군요. 나이도 어린 게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목교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신을 모델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의아해하면서 하는 원장님의 목을 뒤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봤죠. 경추 6번, 7번이 조금 오른쪽으로 측만 변형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근육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활법이 아니고 안마네, 안마. 그러더니 저에게 누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교정법은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냥 말하는 대로 누웠어요. 예고도 없이 목을 강하게 돌려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좌우를 모두 그렇게 하더군요. 근육을 풀어주기는커녕 진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자신이 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부성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잠시 머뭇거리는데 자꾸 평가를 해보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느낀 대로 말하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교정을 참 무식하게 하시네요. 나이도 어린 놈이 어른들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한다고 욕을 먹고 나왔어요. 1980년대 활법을 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격증을 돈 받고 파는 단체도 있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걸 말입니다. 활법은 무술인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법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술 고단자들이었거든요. 저도 합기도 4단을 가지고 활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예전에 무술을 배운 사람들의 대부분은 좀 무식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무술을 잘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무술을 잘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전의 무술들은 무대뽀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등 말로만 가르쳤어요. 못하면 기합을 받고
벌을 서고 때로는 얻어맞기까지 했었죠. 무술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매우 드물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즘은 말로만 하는 무술 도장에는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무술도 잘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운 게 활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 스승님은 이론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배움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는데 저는 아주 복받은 케이스입니다. 존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1989년에 사회체육이란 말이 생겨나면서 사회체육에 대한 자격증 제도가 생겼어요. 사회체육에는 여러 가지 운동들,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함되었죠. 여기에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도 포함이 되었고 활법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합격한 사람들에게 준 자격증이 사회체육 3급 지도자 자격증이에요. 체육부 장관 명의로 발급이 되었었습니다. 체육부 장관 명의면 국가 기능 자격증이겠지요. 민간 자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격증에 응시했고 합격했고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법원에서 이 자격증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고 무효화되었습니다. 아주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국가 자격증에는 활법이라는 종목이 없습니다. 각 협회나 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만 존재할 뿐이죠. 민간 자격증의 단점은 비슷한 자격증을 어느 한 단체나 한 협회에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나 여러 협회에서 같이 발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A단체와 B단체에서의 배우는 내용이 다르고 시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에 비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2013년 10월에 민간 자격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강화되는 듯 싶었지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서는 자기 단체의 민간 자격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하고 민간 자격증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민간 자격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은 발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활법은 불법 의료행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몸을 만지거나 누군가의 아픈 증상을 고치려고 한다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돼요. 의사면허가 없다면 불법 의료행위가 되는 거죠. 2005년에 울산지방법원 의료전담 부장판사로 계셨던 황종국님의 저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확률이 20%에서 25% 사이라고 합니다. 75에서 80%의 환자들은 의사들도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5에서 80%의 못 고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순간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못 받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나라에서 책임지나요? 이 책에서는 이런 현실을 꼬집고 민중의술도 대단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어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한 후보가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활법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투표했고 당선이 되었지만 그래서 국회에 법안이 상정이 되기까지 했지만 결국 미결로 끝났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아예 다루지도 않은 거죠. 활법도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건 저의 선배님들의 꿈이었고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이 정규 과정으로 의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국의 활법이 아닌 서양의 카이로프락틱을 도입해서 추나요법이니 도수치료니 하는 이름을 붙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외국에 가서 카이로프락틱을 정식으로 배우고 왔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법 행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수기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 40년의 의사들은 활법을 보고 아주 무식한 놈들이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양의 카이로프락틱을 수입해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놈들이 하는 위험한 행동을 말이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활법을 하려면 피부관리사 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에서 전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들은 국가 자격증이고 상대방의 몸을 만질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수기 교정을 하기보다는 운동 방법이나 자세요법 등으로 권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났던 의사들의 대부분은 자신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육을 푸는데 물리치료 기구보다는 손으로 푸는 게 더 좋다는 걸요. 시술보다 교정이 더 좋다는 것을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모이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힘이 너무 커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사고로 누군가를 죽이더라도 별로 큰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활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때문에 의사들보다 더 열심히 상담을 해주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겠죠. 어느 활법인에게 회전근개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깨의 회전을 도와주는 근육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근육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상완 2두근, 상완 3두근을 말하는 거예요. 활법인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어깨 관절이란 위팔뼈, 즉 상완골과 어깨뼈, 견갑골, 빗장뼈, 쇄골이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4개의 근육, 즉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과 힘줄로 회전근개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깨 뒷부분에 위치한 견갑골에서부터 시작된 근육이 힘줄로 바뀌어서 위팔뼈인 상완골에 단단히 고정이 되는 거죠.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은 관계가 없어요. 활법인들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옛날의 무대뽀 정신으로는 활법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활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법이 정당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활법인 여러분들 힘냅시다. 자, 오늘은 활법의 현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어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